안녕하세요. 전 64세 여성으로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치 앞을 볼 수 없다고 말하죠. 남편이 떠나고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여는 것으로 생각했었어요. 앞으로는 조용한 은퇴 생활을 즐기려고 했었는데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한 제 삶은 마무리라기보다는 오히려 클라이맥스 같았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일들의 연속으로 지루할 틈이 없네요.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겪은 경험을 전달하고 싶어서 글을 적습니다. 35년 동안 작은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아이들을 이끌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남편은 작은 마을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죠. 아이는 없지만 우리 부부는 함께 30년을 함께 했습니다. 서로를 너무 의지하고 서로를 공경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내 머리를 깎아 달라는 말을 하곤 했어요. 영원한 약국을 운영하던 남편은 갑자기 발생한 병 때문에 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채 2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게는 가정이 하나뿐이었는데 그런 가정을 잃은 슬픔으로 더는 교탁 앞에 서 있을 수 없었어요. 최근 정년이 다가오자 퇴직 후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남편은 평생 돈을 탄 적이 없는 약국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람이었고 주변 이웃들의 삶이 힘들어도 항상 돌보는 성품을 가졌습니다. 그는 제 인생에서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선하고 남을 위해 살던 사람이 떠난 것은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변 이웃들이 매일 같이 와서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주변에 도움을 주었는지를 말이에요. 모두가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였고, 좋은 의도였던 것은 알고 있었지만 매일 같이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몹시 힘들었어요. 계속해서 남편이 그리워만 해지고 먼저 떠난 그 사람이 야속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왜 평생 살던 고향을 뒤로하고 복잡한 서울로 올라가려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투덜거리기도 했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젊은 나이일지라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남편이 떠나는 것을 보면서 주변 인프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처에 시설이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죠. 그러나 처음으로 서울에서 살기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차들이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심지어 느낄 수 없을 정도였고 이웃 간의 인사조차 주고받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적응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것도 빨리 깨달았고 그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주변 미용실이나 슈퍼에서 인사를 하며 현재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이 기가 집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서 이를 찾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글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은 노인 인구가 많은 곳이어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일생 동안 어린이만 가르쳐 왔는데 나이 많은 분들을 가르치게 되니 흥미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두 수수료로 참여하신 분들이라 배우는데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센터에 가는 날을 항상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문화센터에서 일을 끝내면 항상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성의가 보였습니다. 그는 자식대 중후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처음에는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 달이 넘어가자 기분이 이상해졌습니다. 제게 날카롭게 살펴보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젊은 사람이 나를 왜 쳐다보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서울에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는 사람도 적었거든요. 그러나 어느 날 센터 직원이 내게 깜짝 놀라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분 꼭 선생님이 오는 나라만 오던데 아시는 분이세요? 그 사람이 오늘날 저희 센터를 방문하고 퇴근하고 남으려고 한다는데요. 나는 완전히 모르는 사람인데 무슨 경우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우연이겠죠라고만 대답했어요. 만약에 저에게 융부가 있었다면 와서 말을 했을 텐데요. 그런데 그렇게 2달쯤 됐을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심한 마음에 그 사람이 집 근처에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장을 보려고 나갔을 때 놀라움이 얼마나 컸던지 몰라요. 하지만 그냥 근처에 사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생활이 규칙적이라 매주 월요일이면 장을 보러 나오는데 그때마다 그 사람을 마주치는 것 같았어요. 뭔가 찝찝한 기분도 들었지만 저에게 굳이 다가오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가서 왜 여기에 있느냐고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그날은 특히 짐이 조금 많았어요. 끙끙거리면서 짐을 들고 오는데 그 남자가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좀 드릴까요? 라고 말했을 때 나는 너무 놀라서 서둘러 거절했어요.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쫓아오면서 너무 무거워 보인다며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어요. 결국에는 제 짐을 들고 어디로 가시는지 물어본 뒤 전자에 원하는 곳까지 따라갔었죠. 제 짐을 받고 싶기 때문에 근처까지 왔는데 젊은이들의 도움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도 종종 집 근처에서 그 사람이 저를 도와주는 걸 볼 때면 그게 우연이 아닐 것이라고 느끼곤 해요. 저는 이 알 수 없는 호의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일하는 센터로 꽃 바구니가 배달이 왔답니다. 제 앞으로 배달이 온 꽃 바구니였지만 발신자가 없었어요. 제가 혼자인 걸 아는 학생분들이 남자친구가 생긴 거냐고 물었더군요. 우선 읽어보니 누가 보는 건지 감이 잡히지 않았죠. 그러다가 문득 그 사람이 떠올랐어요. 혹시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확실하지도 않았고 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향의 친한 친구가 연락을 했습니다. 서울 생활은 즐거운지 물어오며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와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다가 문득 그 사람이 떠올라서 친구에게 말했어요. 물어보기로 했지만 친구가 뜬금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크고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그렇다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라는 거야? 생각해봐. 끝나고 앞에서 기다리고 집 근처에서 무거운 것을 들어주고까지 하는 걸 굳이 좋아한다는 게 아니면 뭐지? 그 사람은 나보다 20살 이상 어린 것 같대. 같이 늙어가는 입장에 어떻게 자기가 또 어려 보일 줄 알아. 친구는 계속 그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다고 이유 없이 말했어. 나는 그럴 리 없다고 괜히 말하지 말라고 했지. 그 사람이 너무 어리고 나를 언제 봤는데 그런 생각을 하겠어? 그런데 그 침을 들어주겠다고 했어. 모습이 떠오르면서도 모르게 혹시나 되기도 해요. 그런데 기분은 좀 나쁩니다. 계속 얼떨떨한데 아무 말이 없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자기 조심해라고 해서 요즘 얼마나 위험한지 서울은 특히 이상한 사람도 많다고 하면서 다음번에는 여자 혼자 자꾸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물어봐달라는 얘기예요.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는 세상이니 조심해야 해요. 여자 혼자 있으니 아무리 조심해도 부족하다고 하면서 저는 친구의 말을 크게 믿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알겠다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정말 친구의 말이 맞는지 생각이 들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날도 일을 끝내고 퇴근하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우산이 없어서 비가 그치고 움직여야 하는데 센터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죠. 그런데 제 앞으로 차가 한 대 서는 걸 보았습니다. 창문이 쓱 내려가더니 그 남자 얼굴이 보이더군요. 비가 오는데 집까지 데려다 드릴까요? 그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난 제가 왜 여기 있는 건지 알 수 없어. 아무래도 찝찝해서 그냥 비가 그치면 걸어가면 되겠다고 거절했지요. 그런데 남자가 쉽게 그칠 것 같지 않다며 어서 타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조금 고민했지만 어차피 이 사람이 제 집이 어디인지도 알고 있는 것 같고 빗발이 점점 굵어지는 것 같아서 에라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를 타면 집까지 15분 정도 거리인데 가는 동안 이 남자는 뭔가 말을 할 것 같아 보였지만 말하려고 하면 말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기 전에 뭔가 말을 꺼내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저는 용기를 내어 이 근처에서 사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근처에 살지는 않지만 자주 여기를 방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인못이 끝나고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은 채 집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려가려고 했을 때 갑자기 이 남자가 잠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서 주더군요.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 있으시면 연락해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명함을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뭐든지 도와줄 수 있는 약속은 할 수 없지만 힘이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고 너무 의아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자꾸 저에게 호의를 베푸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왜 저를 도와주시나요? 저는 드디어 그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뭔가 말을 할 것 같으면서도 그냥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다며 얼버무린더군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부담스러우시면 나타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서요. 그리고 그 남자는 제가 차에서 내릴 때 바로 서둘러 떠야 한다며 말했습니다.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친구는 자신의 추측이 맞진 않았느냐며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친구의 말에 신중했는데 그 이후로는 그 남자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그랬나 싶어서 포기했었는데 보름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문화센터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늙어 보이시는 남자분으로 수업 중이던 도중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대들어왔습니다. 그 여자는 아주 예쁜 외모를 가졌고 저보다 훨씬 어렵게 보였어요. 이제 겨우 40이나 돼서 쓰고 있어요. 저는 그 여자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여자만 쳐다봤어요. 그 사이 그 여자는 저에게 가까이 오더니 더 큰 소리를 지른다더라고요. 발정이 났다는 듯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경계하거나 놀랄 만한 말을 하며 욕을 내는 것을 멈추질 못했어요. 여기서 사람들을 가르치듯 행동하면 부끄럽지 않냐는 말인가요? 계속되는 여자의 부거른 모습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을 하는 건가요? 왜 여기서 나쁜 행동을 하는 거죠? 하고 따지지만 여자는 더 화를 내면서 급격하게 나를 밀기까지 했어요. 저도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즉시 떠날 것이었습니다. 나가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사나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돌아가는 대신 목소리를 더욱 높여가며 이제는 보다 못한 학생들까지 일어나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제지하자 여자가 억울한 듯이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작 울어야 할 사람은 전혀 아니죠. 당신들은 여기 계신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그녀는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는 불륜자예요. 여자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한평생 동안 교육계에서 근무하면서 남에게 수치스러운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적이 없는데 갑자기 불륜 여자가 아프다고 울기 시작했어요. 이에 학생들까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죠. 옆 교실까지 그 여자 목소리가 들려 다른 교실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돌겠다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억울해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소리쳤죠.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왜 갑자기 이러는 건가요? 찾으려고 하다 보면 양심 있겠지요. 내 남자한테 선물을 받으면서 희망이 나올 거예요. 캔난데 그 여자가 여전히 울면서 소리치자 우리 학생들의 얼굴 표정이 거의 확 펴졌어요. 최근에 꽃을 받은 적도 있어서요. 저는 너무 그랬습니다. 그 꽃은 누가 준 건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황급히 주변에 누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해명을 해야 하는 제 처지가 너무 불쌍해 보였죠. 그때 문화센터 관리실에서 누군가 찾아왔어요. 어떤 소란인지 몰랐어요. 그 주인한테 이상한 여자인데 갑자기 찾아와서 난동을 부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다고 얘기했죠. 그 여자는 여전히 엉엉 울면서 저를 가리키며 가정 파괴, 불륜이라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주인님은 눈썹을 찌푸리면서 그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기는 공공기관입니다. 소란 피우시면 우리도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주인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는 더 큰 소리로 울면서 오히려 주인님을 따지고 있었어요. 지금 가정 파괴범 편을 드는 것은 야구요. 이 주민센터라 해서 자기가 망하게 하겠다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리고 있었어요. 그러자 주인님은 정말 경찰에 신고하려고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마침내 주인님이
정말로 안 나가실 거냐? 이대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 여자는 주저마저 일어나 욕을 중얼거리면서 나가버렸어요. 정말 혼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 여자는 나갔지만 저는 더 이상 수업을 이어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갑작스런 사건으로 너무 정신이 없는데 사람들이 모두 물러난 후에도 학생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생들을 향해 황당한 듯 웃으며 정말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르겠다고 해명해야 했습니다. 그 여자 하나 때문에 수업이 아수라장이 되었죠. 그날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학생들의 태도가 예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처럼 저를 편하게 대해주시고 수업에도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없게 되었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산턱 측에서 저에게 더 이상 이 수업을 맡길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 사건 이후로 센터의 명예가 가만히 실추됐다고 하더군요. 이미 소문이 많이 퍼져서 다른 클래스를 듣는 분들에게 항의도 들어왔다고 했어요. 사실 여부를 떠나 그런 놀라운 있는 사람을 계속 채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실 정말로 명예를 잃은 사람은 전데 말이죠. 전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나왔지만 이 입장을 이해할 수는 있었어요. 센터에 피해를 줄 수는 없어서 깔끔하게 알겠다고 하고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당분간 화도 좀 내면서 집에서 얌전히 지내보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어 집에서 쉬게 되었죠. 그러나 창고주 내려놓으려고 했지만 상황이 너무 억울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중 그 남자가 비오는 날 주던 명함이 생각나 구석에 처박혀 있던 영함을 가져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 남자가 전화를 받자 내가 저라는 걸 알게 되자 무척 놀라며 반가워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그의 모습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몇 달 전에 제가 일하는 곳으로 꽃을 보낸 사람이 그쪽이었나요? 오, 근데 맞아요. 제가 보냈습니다. 오늘 갑자기 모르는 사람에게 꽃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직장에서 잘린 거 알아? 그 사람이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최근에 어떤 여자가 찾아와서 난동을 부린 일을 말해주었죠. 와이프에게 가서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했더니 그 남자가 자기는 결혼을 안 했다고 말했어요. 자기에게는 가정이 없다면서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러면 여자친구가 그런 건 아니냐고 물었더니 여자친구도 없다고 했대요. 너무 당황했던 거예요. 남자는 일단 알겠다고 하면서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 죄송하다고 했어요. 어떻게 된 건지 본인도 알아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며칠 뒤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남자가 사과를 하고 싶다며 만나자고 제안했어요. 솔직히 더 이상 연루되고 싶지 않았지만 그 남자가 자신이 사과를 해야 한다고 하는 바람에 마지막으로 나가보기로 결정했고 집 근처 카페에서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이러면서 이런 짓을 하니 라며 놀라서 일어서게 했고 그 남자는 은사님께 이런 폐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끼쳐서 몇 킬로그램인지 물었어요. 남자가 한 말이 들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남자는 나의 초창기 학생이었어요. 본인도 고향에서 중학교까지 다녔지만 공부를 잘해서 부모님께서 자신을 서울 친척집으로 보내주셨다고 해요. 친척집에서 집밥을 먹으며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가게 되었지만 그동안 부모님의 어려운 처지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일을 많이 하던 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버지를 서울로 데려오려 했지만 아버지는 고향에 남겠다고 고집을 부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야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아버지를 서울병원으로 겨우 데려왔는데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는 항상 고향에 있는 약국 이야기를 하신다고 해요. 예전에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도 집에 있으면 어렵지만 나쁜 쉽게 쓸 수 없다는 말에 약국 내외가 약을 내주고 돌봐주셨다고 합니다. 본인이 아플 때도 그 약사에게 얼마나 신세를 졌는지 모른다면서요. 그런데 그 약사가 그렇게 허망하게 가버리셔서 마음이 너무 아프신 것 같아서 따끔하십니다.
부부 사이가 참 좋았었는데 그 선생님이 더 나나내부는 혼자서 얼마나 힘들지 많이 걱정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병상에서 여러 차례 약국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고 아버지는 얼마 전 결국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그 약국에 감사 인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와 약국을 찾았는데 이미 그 약사는 서울로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으며 그때 그 약사의 아내인 선생님이 제 어릴 때 가르쳤던 학교 선생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향의 지역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 제가 어디 있는지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남편이 세상을 떠나 증오 때문에 고향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멀리서 잘 지내시는지 지켜보기만 했다고 합니다.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실 때는 도울 생각만 하겠다는 말을 하면서요. 저는 그 말에 너무 놀라서 그냥 스톡톤의 지인으로만 알았다고 하였는데 그분은 제 언급에 급격히 표정이 변하더군요. 어두워진 후 그는 죄송하다고 하면서 자신 때문에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될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사실 스토커는 자기가 아니라 그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이 남자가 운영하는 작은 사업의 격리로 들어온 직원이며 심지어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다고 합니다. 이 남자도 자신이 사장이고 아래에서 일하는 직원인데 그냥 격려 차원에서 잘 대해줬던 것이 이 여자가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따로 만나서 데이트한 적도 없고 사적으로 연락한 적도 없는데 혼자 사귀고 있다고 착각했다고 합니다. 이 남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 여자의 남편이 사업장으로 찾아온 후였다고 합니다. 남편은 자신의 아내를 이 남자에게 빼앗겼다며 낮 시간에 왔다고 합니다. 이 남자는 그 여자가 갑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몰랐던 상황 속에서 어리둥절해하는데 그녀가 위험하다는 생각은 그제서야 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그냥 멍하니 앉아 구글을 들여다봐야만 했던 것이죠. 그 후에 여자의 남편이 사업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아 경찰을 불러야만 했고 사태가 진정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경찰서에 나가서도 자신과 그 사장님은 서로 사랑하고 있으며 남편과 이미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어이가 없어서 그런 일이 없었다고 부인했는데 처음에는 그를 의심했습니다. 얌전히 넘어갔다고 하네요. 그렇게 사태가 일단락된 후에 그와 따로 만나서 그냥 경찰 앞에서 불륜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은 마음을 다 이해한다는 얘기였어요. 그는 흔들림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래요. 그때 제정씨는 아니구나 생각해서 해고해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고할 때도 순순히 알겠다고 하며 이미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밝혀진 상황에서 한 사람은 회사에 있을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더랍니다. 이 남자는 그때 그 여자 눈빛이 정말 자기랑 사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소름이 돋았다고 말했어요. 오히려 사귀는 사실을 믿지 않은 자신이 미친 사람인 것 같다며요. 그 이후로 자기가 그냥 연락하지 않고 차단하면 남남이 되겠거니 생각했지만 그 여자의 집착과 망상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격류로 3년 동안 일을 하면서 회사와 사장인 본인의 사소한 일들까지 모두 처리를 하는데 그때 법인 카드번호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고 퇴사 후에도 종종 몰래 카드 내역서를 훔쳐보는 것 같았어요. 더군다나 개인적인 집 주소는 물론 집 현관 비밀번호까지 어떻게 알아냈는지 집까지 몰래 들락거렸죠. 결국 한 번 걸러서 경찰에 신고하고 난리가 났는데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번에 그 여자가 저에게 찾아와 난리를 친 사실을 알게 된 후 그 여자를 추궁해봤더니 세상이 그의 찾기까지 복사해 몰래 블랙박스를 봤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그 남자는 너무 수척해진 얼굴로 보였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런 곤경에 빠질 줄은 정말 몰랐고 너무 죄송하다며 사과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더 이상 선생님께 폐를 끼칠 수 없으니 앞으로 나타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나중에 본인을 도울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도와주겠다고 연락을 달라고 했어요. 친구와 이별한 후에는 사람 일이 이럴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제가 스토커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사실 정말 진심으로 저를 도와주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고 그 남자의 아내라 주장했던 여자가 사실은 스토킹을 한 사람이었다니요. 아직도 충격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사람 속을 정말 꼼꼼히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는 말이 너무나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 이후로 여자는 그 남자가 자신의 집 주소를 몰랐는지
찾아오는 일은 없었고 최근에는 그 남자로부터 연락이 한 번 오긴 했는데 여자에 대해 고소하고 소송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단지 그 남자의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여자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된 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온 동안 우리 남편이 몰래 많은 일을 도와줬으니까 결혼을 잘 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늘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리라 믿는 남편이 정말 보고 싶은 날이네요.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